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금자는 냄새를 잘 맡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려서 우연히 알게 된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즐겼는데 어느 날 심심해진 금자는 저작거리에 나가 오랜만에 그 능력을 써보기로 했다. 어디 보자. 어디서 홍어의 탁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아, 역시 흑산도 홍어의 탁주 한 사발이 최고구만. 신토부리여 신토부리, 칠레산은 별로야. 그렇게 노인이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금자는 다시 코를 킁킁대는데 어디서 돼지국밥에 소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역시 돼지국밥엔 참이슬 뻘건 게 최고지. 낮잠이나 자러 가야겠구만. 그렇게 사내가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요?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디. 그리고 잠시 후 아, 배탈이 나서 조금 지려버렸네. 엄니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큰일인걸. 내과에서 손빨래하고 말렸다 가야지. 그렇게 소녀는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금자는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가 감탄해하는데 우리 서방님 냄새가 나는데 벌써 들어오시는 건가? 그런데 잠시 후 한노파가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금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이, 잠깐 스톱. 할멈은 누군데? 우리 서방님 냄새가 나는 거요. 어디 해보소. 이런 썩을. 할멈, 우리 서방하고 대체 뭐 했어?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취향 한번 독특하네. 어디서 이런 할멈이랑. 근데 할멈 입에서 제일 우리 서방 냄새가 나는 거요. 바른 대로 말해보시오. 그러자 할멈이 아까 어떤 놈이 내가 뒷강 간 사이에 내 파전이랑 막걸리를 먹고 도망갔는데 그 놈이 바로 당신 서방이구려. 어서 돈 내놔. 그렇게 금자는 할멈에게 돈을 물어주고 서방을 쥐잡듯 잡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 점쟁이의 마누라가 미인이어서 이웃 사내들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꽤나 얼굴값을 하느라고 남자를 곧잘 끌어들여 재미를 보곤 했다. 어느 날 평소 여인과 몰래 정을 통하던 머슴 하나가 여인을 만나러 왔다가 장님 점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작을 걸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점치러 안 나가셨군요. 응? 장서방인가? 어디 매일같이 그리 점칠 곳이 있다던가? 저 그런데 사실 오늘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청인가? 제가 좋게 지내는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잠깐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님 댁으로 왔습니다. 허허, 그렇단 말이지. 그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우리 내외가 잠깐 피해줄 테니 놀다가 나오시게. 점쟁이가 밖으로 나가자 머슴은 여인을 안고 들어가 운후의 재미를 만끽했다. 그리고는 장님 점쟁이가 하도 어리석게 여겨져 희롱하려고 물었다. 저기 영감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 좀 쳐주시지요. 그러자 점쟁이는 친절하게도 산통을 흔들더니 웃으면서 소리쳤다. 걱정 말게나 장서방. 천천히 하게나. 내 점을 쳐보니 그 여자의 본서방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른다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 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여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아래 세치에 이르되 학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오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광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3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 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복아,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복아,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한 늙은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니 미리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갇혀 있었다. 그래서 늙은이는 젊은 사람에게 인사한 다음 물었다. 안녕하시오. 대장부가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오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지. 헌데 젊은이는 무슨 죄로 들어왔소? 이 물음에 젊은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글쎄요. 노인장, 나는 그냥 엎드려 잠을 잔 것이 죄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노인장은 무슨 죄를 지어 그 연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자신의 내력을 설명한 다음 노인의 죄목을 물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말일세. 길가에 놓여있는 새끼 한 토막을 집어온 것이 죄가 되어 들어왔다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죄목을 말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아 약속이나 한 듯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먼저 노인이 물었다. 그런데 이복의 젊은이 잠을 잘 때 엎드려 잤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법도 있나? 나는 엎드려 자도 아무도 말하지 않던데 그 참 이상하네 그려. 아, 노인장, 들어보십시오. 그게 말입니다. 내가 엎드려 자는데 어떤 부인이 홀딱 벗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그 위에 엎드려 잤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는 젊은이가 물었다. 그러면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새끼 토막을 집어왔다고 감옥에 들어왔소?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새끼 한 토막이 놓여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 새끼 토막을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글쎄 그 새끼 끝에 소가 매여 따라오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나?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해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 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 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 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 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